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시간을 갖게 돼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방송분장계에 몸을 담고 거기서 터득하고 경험한 지식을 방송분장계에 몸을 담고자 하시는 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분장은 자연인, 그러니까 분장을 안 한 상태의 배우를 극본이 요구하는 인물화하기 위한 외적 표현 수단입니다. 즉 우리가 소설이나 라디오 드라마를 보거나 들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기의 경험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던 어떤 인물을 시청각을 동원해 가지고 제작되는 영화 분장이나 연극이나 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등장인물의 성격, 즉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시청자나 관객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즉 분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영상 분장은 무대 분장과 달리 렌즈 앞에서 나타나던 모든 피사체를 영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행하는 분장이 영상 분장입니다. 무대 분장에 비해서 굉장히 세밀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작품에 사람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화면 구성상 사람이 제일 화면 전면에 나타납니다. 또 카메라의 포커스도 사람한테 맞춥니다. 이런 인물의 분장을 맞춰야만이 프로그램 제작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다른 분야, 다른 스태프들이 서둘러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최후에 분장된 어떤 등장인물이 나타나기 전에는 프로그램 제작이 시작되지 못합니다. 등장인물이 나타남으로써 구체적인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완성됨으로써 만이 작품이 작품 제작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것이 분장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장은 크게 나눠서 무대 분장과 영상 분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대 분장은 아시다시피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상황이 하는 분장이 무대 분장이고 영상 분장은 렌즈를 통한 어떤 극이라든가 또 대화라든가 또 쇼라든가 그런 데서 행하는 분장이 영상 분장입니다. 거기는 영상 분장에는 영화 분장과 또 텔레비전 분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분장은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200배까지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분장은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한 분장법이 요구가 되며 또 그 반대로 텔레비전 분장은 실제보다 그러니까 영화의 확대 현상보다는 그 반대로 축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분장은 색상의 절제와 또 색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편안한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분장은 섬세하고
살핏한 간결한 분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분장을 할 때는 좀 더 세심한 축소가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색깔을 썼을 때 굉장히 현란스럽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3가지 색 정도를 가지고 분장을 해라, 이런 어떤 그 불문율적인 그 분장법이 있습니다. 어렵기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은 어떤 그 객석에서 관객이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연극을 가까이서 보느냐 또 멀리서 보느냐, 또 영화는 자기가 보고 싶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찾아가서 이제 또 뭐 지정좌석이면 지정좌석, 또 자기가 앉고 싶은 데 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봤을 때 그 확대되는 현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부의 어떤 그 모공을 잘못 다루었을 때 그 확대가, 만일 그 인물이 크로즈업 됐을 때 달 표면에 그 분화구처럼 굉장히 거칠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분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텔레비전은 그 거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또 축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핏하고 세심한 분장을 또 필요로 합니다. 영화나 또 연극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어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어떤 텔레비전 분장이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하여야 된다는 그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그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MBC에서 하던 조선왕조 500 시리즈 중에서 어느 그 왕비를 제가 분장을 했었는데, 조선조 때 그 화장법에 절대 파란 아이섀도를 쓰는 법이 없는데,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시청자들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알아보니 왜 옛날 왕비한테 아이섀도를 퍼렇게 칠했느냐, 뭐 대단히 아주 그 시청자들이 나무래미 밤새들고 왔었습니다. 그 분장은 제가 분명히 했는데, 이걸 답변할 어떤 변명할 거리가 없어서 그 필름을 다시 봤습니다. 그 녹화된 테이프를 다시 봤습니다. 봤더니 괜찮았어요. 제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는 그 재현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텔레비전 미술에서는 재현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시청자의 그 수상기에 표현되는 색깔이, 그것이 결과색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빨간색을 칠했대도 그 수상기에는 파랗게 나오면 그 파란색 칠한 거가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재현색이라는 어떤 의미를 터득을 했는데, 그렇게 텔레비전은 여러 메커니즘을 거쳐서 이제 시청자한테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유가 없이 색깔이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의상 색깔의 영향, 또 세트 색깔의 영향, 소도구 색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색깔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처리하려면은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텔레비전에 몸담고 있는 저는 아주 텔레비전 분장이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분장이다. 뭐 어렵다는 것보다도 신경 쓰이는 분장이다.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 분장이라는 단어가
일반인에게도 많이 이렇게 인식이 돼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분장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즉 우리가 칼라 텔레비전 방송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사회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즉 자동차의 색깔이라든가 또 집의 색깔, 그러니까 건물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의상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색깔을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세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일반 사회인들이 인식 못하는 어떤 그 분야라고 할까요? 캐릭터 메이크업에서 인물 분석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작품의 완성도를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인물 분석을 할 때 민족, 시대, 연령, 또 기질, 성질, 또 건강 상태,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분석을 해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은 빈부, 또 사는 곳, 직업, 학력까지도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분석을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극본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안 되고 전혀 다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극에서는 인물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구는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진짜 제가 분장하는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지고 싶고 탐나는 도구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브러쉬, 요즘은 다양한 브러쉬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브러쉬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똘똘똘 말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썼고, 또 화방에 가가지고서 수채화 붓, 또 유화붓을 가지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립 브러쉬, 또 아이섀도우 브러쉬, 아이라인 브러쉬, 이게 다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많이들 우리 후배들은 사용하는데, 미국의 그 조브라스커 같은 제품에는 이 베이스 컬러만 한 120가지가 색상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민족이 사는 미국이고 또 구라파 쪽이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는 색상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자꾸 색깔을 만들다 보니까 120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나라 사람한테는 별로 해당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후배들은 굉장히 색깔 사용하는 것이 아주 세련돼 가지고 우리도 많은 색상을 이제 사용하면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HGTV가 생기면서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그 HGTV에 걸맞는 조명, 굉장히 예민한 조명을 하기 때문에 그전처럼 두껍게 한다든가 처리가 조금 이렇게 덜 되다든가 이렇게 될 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자연미가 없어집니다. 사실적인. 그전에는 우리가 그 칼라 텔레비전이 아닌 그 흑백 텔레비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흑백 텔레비전은 아시다시피 흰색, 까만색, 그리고 그 중간색, 이 세 색깔로 이제 표현됐던 것을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HGTV처럼 어떤 그 예민한 렌즈가 밝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지 않으면은 옛날 우리 스타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에스칼라에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유성 화장품이고 하나는 수성 화장품입니다.
이제 수성 화장품은 아시다시피 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수성 화장품이고, 유성 화장품은 기름을 이용해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세수해가지고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이제 클렌징 크림이나 뭐 이런 걸로 지울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크림 타입의 그냥 유성 화장품은 이제 조금 딱딱한 거와 조금 물렁물렁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딱딱한 거는 이제 스틱이라고 그러고 남자들한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타입으로 된 거, 조금 유분기가 많은 크림 타입으로 된 거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물론 요즘 남자도 사용합니다만, 그런 어떤 그 베이스 컬러라는 이름의 어떤 그 도랑,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그 분이 있고, 요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닝 컬러라고 색깔이 있는,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섀도우처럼 이렇게 고형분 스타일의 압축해서 쓴 어떤 그 색깔. 그 다음에 또 라이닝 컬러, 이제 그 크림 타입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서 그 색깔, 그러니까 라이닝 컬러, 그러니까 색 파운데이션, 이것도 옛날부터 쭉 이제 사용해 오던 거. 그 다음에 뭐 눈썹 연필, 뭐 이러는 거. 또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립 컬러. 지금은 특수분장용품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피 같은 것도, 인저 혈액도 이렇게 바르면은 혈청까지 보이는 그런 피가 있습니다. 분장을 하기가 편해졌고, 또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가져야만이 이제 되고, 또 그렇게 가지고들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조 재료로 수염을 붙일 때 사용하는 이제 가위가 있습니다. 또 빗이 있습니다. 빗은 이 플라스틱 빗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대개 금속 빗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빗은 이렇게 수염을 빗다 보면은 정전기가 일어나서 수염이 이렇게 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속 빗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셋, 그 의료용 핀셋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세밀하게 이렇게 찝혀지기 때문에 이제 그 핀셋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파츌라, 이렇게 주걱이죠.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고, 대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금속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는 제일 좋은 것이 대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이 제일 피부에 닿는 감촉도 그렇고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도 이제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옛날 스타일로 대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 피부에 닿을 때 감촉이 제일 낫습니다. 시리즈물로는 수사반장이 있었고, 또 전원일기가 있었고, 뭐 춤추는 가야코, 또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대표작이라고 할 것 없어요. 저도 소위 예술가라고 자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것은 굉장히 그 정성을 썼습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싹싹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에 빠지면은 도대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창조하는 예술인데, 이 아이디어가 고갈되면은 참 하기가 그 전에 했던 방법은 하기 싫고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는지 생각이 안 나서 진짜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흔히 저 뭐라 그러면 껍질이 재지는 아픔 없이는 뭐 예술이 안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건 뭐 연기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창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우리는 녹화 날짜가 정해져 있죠. 또 배우가 장우식 한데 맡기면은 뭔가 작품이 나올 것이다 해서 맡겼는데 그걸 맡던 실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깜깜할 때 굉장히 괴롭습니다. 막 울고 싶어요. 그리고 헤매다가 어떻게 뭐 만화도 보고 별거 다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얻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퍼뜩 이제 생각나는 어떤 뭐가 그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부분만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으면은 그거 찾다 보면은 잊어버릴까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어떤 때는 녹화날 그 당장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연기자들은 뭔가 생각이 나겠지, 생각이 있겠지 하고서 하는데, 나는 진짜로 없을 때지만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우선 성취감을 금방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장을 해서 스튜디오에 내보내가지고 모니터 보면은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남은 모릅니다. 이건 순전히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기분이 좋았을 때는 괜히 혼자 시끄쭉 웃고 남들은 왜 웃는지 모르지만 나는 또 그것이 조금이라도 틀렸을 때 내가 몸이 피곤해서 약간 게으름을 폈을 때 그 내중에 우는 그 안타까움 화면에서 보일 때 내가 조금만 움직였으면은 저거 이런 결과가 안 오는데 이럴 때 내가 굉장히 밉고 이제 그런 어떤 갈등 희열과 그런 갈등 그런 어떤 성취감 뭐 이런 또 자괴감 뭐 이런 것이 자꾸 겹쳐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매력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그냥 하고 있습니다. 큰 마음을 큰 아량을 가지고 연기자들을 대해 주십시오. 연기자들은 무대에 나가거나 카메라 앞에 서기 직전에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연기자를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무대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카메라 앞에 선다든가 무대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러운 연기가 될 수 있고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고마움을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은혜 알고 있습니다. 큰 형님, 큰 누나의 어떤 입장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대선배로서 우리 후배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볼 때 우선 사회에서 이제 그 분장서로서 일하는 사람 말고 꼭 배워서 금방 나온 소위 병아리 이제 분장사들 분장사는요 매일 분장을 해가지고 5년 돼야지 자타가 인정하는 분장사가 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문서화된 것은 없지만 불문율이즘로 그냥 이렇게 5년 돼야지 그래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나가도 맘 놓을 수 있다. 또 분장을 받는 연기자들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내가 그래도 최소한 더 중간 수준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5년 돼야지 됩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이 걸리는 어떤 분장사의 길을 요즘 우리 후배들은
너무 빨리 그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어떤 습관, 버릇이 있습니다. 분장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술 연마를 하고 이래서 어떤 예술의 경지까지 와야지 됩니다. 자고 일어날 때는 스타가 되더라. 이건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올반도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더디지만 어떤 정상까지 올라갈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건강한,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분장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장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배들은 부디 이런 노력하는, 또 꾸준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어떤 분장 지망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